안녕하십니까, 금속TV 실장입니다. 오늘은 스텐을 이용한 가마지 도어의 제작 과정부터 현장 시공까지 전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도어는 주거 공간의 중문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내부의 유리는 OT 모루 유리이고 도어 표면에 발색 처리를 해서 특별한 색감을 더한 포켓 슬라이딩 도어로 제작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 미리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도어의 하단부입니다. 이곳의 가로반은 용접 조립 전에 중요한 선행 가공이 필요한데요. 바로 도어 포지셔너가 삽입될 홈을 정밀하게 가공하는 작업입니다. 이 공정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하면 추후 문 작동 시에 유격이나 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재들은 판재를 절곡하여 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간 접합선인 즉 조인 부분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부분이 유리 시공 시에 가려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 설치를 위해 특정 부위를 절단해야 할 경우 이 조인 부분이 작업의 난이도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그라인더만으로 조인 부분을 포함하여 다른 면에 손상 없이 깔끔하게 절단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발색과 같이 표면 마감이 중요한 작업에서는 초기 가공 단계에서의 흠집 발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럴 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릴을 사용하여 제거할 조인 부분에 구멍을 타공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모재가 벌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잡는 것입니다. 드릴을 통해 조인 부분을 타공하면서 동시에 갈아내면 이 조인 부분이 떨어집니다. 그 후 그라인더로 최소한의 절단만 진행하면 비교적 용이하고 깔끔하게 해당 부분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알아두시면 다른 금속 가공 시에 유용하게 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어 상부 프레임은 특별히 조인 부분을 제거할 필요는 없으므로 내부 구조를 보강하는 부재가 통과할 자리만 정해진 규격대로 가공했습니다. 다시 하부 가로바로 돌아와서 앞서 언급한 도어 포지셔너 삽입 홈은 도어 하단 전체 길이에 걸쳐 가공되어야 합니다. 이 홈이 문의 직선 운동을 안내하고 이탈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세로바 좌우 폭의 차이입니다. 이는 포켓도어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입니다. 문이 벽체 속으로 완전히 수납되었을 때나 닫혔을 때 외부로 노출되는 양쪽 프레임의 폭이 시각적으로 동일하게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손잡이가 설치되는 쪽은 40mm, 벽체 내부에 주로 위치하게 되는 반대쪽은 80mm로 제작하여 80mm 폭 중 40mm는 항상 포켓 내부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시각적 균형감을 확보하는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튼튼하게 알곤으로 용접했습니다. 제작하는 영상도 찍은 것 같은데 없네요. 아직 프로 유튜버가 아니라서 일단 그래도 영상은 있어야 해서 하는 척 좀 해봤습니다. 도어 하부의 이 홈 가공은 포켓 슬라이딩 도어의 기능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홈과 포지셔너의 결합을 통해 도어의 부드러운 슬라이딩과 안정적인 위치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목재 도어와 달리 금속 도어는 대부분 초기 절곡 및 가공 단계에서 이러한 기능적 요소들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제작해야 합니다. 다음 공정은 사용자의 편의와 직결되는 손잡이 설치부 타공입니다. 이번 도어에는 프레임 표면에 돌출되지 않는 매립형 손잡이를 적용할 예정이므로 직사각 형태로 정밀하게 타공해야 합니다. 좁은 사각형을 그라인더만으로 깔끔하게 따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공할 위치를 정확히 표시한 후 내 모서리에 먼저 드릴로 홀을 가공합니다. 이 홀들을 기준으로 삼아 그라인더로 절단 작업을 진행하면 보다 수월하고 정밀하게 원하는 형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립형 손잡이는 별도의 나사 고정 없이 프레임에 압입 방식으로 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타공 시 손잡이의 실제 치수보다 약간 작거나 거의 동일한 크기로, 즉 타이트하게 가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헐거울 경우 사용 중에 손잡이가 유동하거나 이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켓도어의 특성상 문이 벽체 내부로 완전히 들어갔을 때 문을 꺼낼 수 있도록 측면에도 작은 엣지 풀 핸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추가 타공도 잊지 않고 진행합니다. 타공 작업 후에는 절단면의 날카로운 부분을 제거하고 손잡이가 정확히 삽입될 수 있도록
쇠줄을 사용하여 면을 다듬고 치수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안전 확보는 물론 제품의 최종적인 마감 품질을 높이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렇게 프레임의 구조 제작과 하드웨어 가공이 완료되면 발색 공정을 위해 전문 시설로 보냅니다. 스테인리스 발색은 표면에 페인트를 도포하는 일반적인 도장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는 화학 용액 내에 스테인리스 스틸을 양극으로 전류를 인가하는 전기 화학적 방법을 통해 표면에 극도로 얇은 산화 피막을 입히는 기술입니다. 이 산화 피막의 두께에 따라 빛의 간섭 현상이 달라져 우리 눈에는 다양한 색상으로 인지됩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스테인리스 스틸의 고유의 금속 질감과 광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채로운 색상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산화 피막은 매우 얇기 때문에 물리적인 긁힘이나 강한 충격에는 페인트 도막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급 및 사용 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색 공정까지 완료되어 원하는 색상으로 완성된 도어를 가지고 현장 설치에 나섭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금속팀 투입 전에 목공에서 도어가 설치될 계급 후 상단에 슬라이딩 레일을 미리 시공해 둡니다. 저희는 먼저 제작된 도어 상단에 레일 롤러 브라켓을 정확한 위치에 부착합니다. 그 다음 스테인리스 스틸 도어를 안전하게 들어올려 상부 레일에 롤러를 삽입 거치합니다. 도어가 레일에 걸리면 도어의 수평과 수직을 조정하고 바닥과의 간격 등을 조절하여 부드럽고 원활하게 개폐될 수 있도록 세팅합니다. 동시에 하부 포지셔너가 제 기능을 수행하여 도어의 흔들림을 잡아주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합니다. 준비된 OT 모루 유리를 프레임 내부에 삽입합니다. 유리는 파손 위험이 크므로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유리가 제 위치에 놓이면 실리콘을 사용하여 유리가 프레임 내에서 유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타공해 놓은 위치에 매립형 손잡이와 엣지 플랜드를 정확히 설치하면 길었던 모든 제작 및 시공 공정이 비로소 완료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테인리스 스틸 발색 가마찌 도어의 시공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포켓 슬라이딩 방식은 개방 시 문이 벽체 속으로 완전히 수납되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도어 제작 과정과 발색 그리고 시공 과정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실장이었습니다.